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잠도 설치시고 기말고사 있고 또 생활기록부 또 조만간 마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무슨 행사 1박 2일 공문 내려보냈다가 막 엄청난 그 항의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금 좀 그런 시기입니다. 또 마음도 좀 무거운 시기고 있습니다. 여기 QR 코드는 왜 찍어 놓았냐면 요 원고가 통째로 PPT 원본으로 올라가 있어요. 저 QR 코드에.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그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 그 첫 쪽에 QR 코드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내려 받으셔라. 첫 번째 제 그 부탁입니다. PPT 원본이고,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의 목표를 그 연구원님은 모르고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시도교육청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선도교사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말 이제 기초학력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사고 부탁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거를 저작권 프리로 역시 드리니까 내려 받으셔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연구하신 아이디어 있으시잖아요. 그거랑 합쳐서 내년에는 서로 좀 강의를 좀 다녀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 영어 선생님 뭐 긴장했다고 그러셨지만 사실 얼마나 그 또박또박 차분하게 잘하셔요. 교사는 남을 가르칠 때 배운다. 그게 가장 최고의 학습인 것 같아요. 교사에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0이라고 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좀 맛을 보시는 거야. 지금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께서 전공 교과와 연관 지으려고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미 벌써 2.0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교직이 한 20년 전부터는 내 안에 답이 없다. 교직 학교 안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왜냐?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 조금만 눈을 넓혀보면 내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 실제 사례들, 이론 같은 건 몰라요. 그냥 현장에서 제 스스로 체득한 지혜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괜찮나요? 이거 돈 많이 들어간 건데. 알바 시켰어요. 누구 알바 시켰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상품 드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한대. 그래서 시구나하고 전 한글 파일 주고 만들려고 한 거예요. 같이 출발하시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돌봄 자원 목차 생략하고 금요일에 내려가는 길도 많이 막히실 거라 제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필요한가 하면 그 지역 내에 이제 우리가 학교 안에서 내 정신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지역의 자원을 내가 써먹어? 그건 과도한 요구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날로 먹기예요. 왜냐? 대한민국 교사들 너무 일이 많아. 그리고 앞으로 일이 줄어들 것 같다, 더 늘어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 점점 더 일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적응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바로 날로 먹기, 아웃소싱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넘어서 크라우드 소싱, 다중을 내 수업의 도우미로 활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이론적 배경에는 그 기초학력 수업에 제가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강점 강화예요. 오늘 세 분 선생님이 발표하시는데도 아이들에게 없는 거를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아이들에게 있는 거 찾으셨잖아요. 클래스 카드에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좋아하는 심리도 이용하시고 카드 뒤집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 속에 이미 있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 애들만이 또 특징이 있어요. 남자애들의 특징이 있고 여학생들의 특징이 있고. 저는 클래스 카드하고 카드 맞추기 게임 두 가지를 해보면요, 남자애들은 클래스 카드 게임을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압도적으로 카드 맞추기 게임을 좋아해요. 왜냐? 여자아이들의 소통의 능력에 관계되지 않나. 남자애들은 카드 뒤집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자로 활용해서. 근데 이 맨 끝에 결국 왜 강점을 자꾸 정말 집요한 칭찬이 필요한데 왜 집요한 칭찬이 필요하냐, 격려가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필요한 건데, 자존감은 못의 슈퍼갑이다.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존감은 뭐가 갑이다. 이 부분에 짱이다. 네. 주의력 아니고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네. 주의력 아닙니다. 첫 글자 힌트 드릴게요. 전이에요. 전.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사인했습니다. 여기 전이력의 감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실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반을 맡은 이유가 생활지도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우리끼리 꼴통들 거기 다 앉아있어.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건데,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못하는 것보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애들 더빙 과제 하셨잖아요. 그게 또 애들이 전율을 하거든요. 왜냐? 자기가 읽은 걸 남이 누군가가 다 했다가 올렸을 때 다른 친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걸 뚫고 애들이 40몇 프로 했다는 거지. 네, 그런 눈높이, 그런 힘이 가능한 게 바로 전이력이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 애들이 그동안 나는 영어만 생각하면 주눅 들고 짜증나고 수학을 생각하면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지점이 뚫려버려요. 그러면 그때 그 뚫린 힘이 제 경험으로는 자존감이 생기면서 이 막강한 힘이 그 자기 스스로 장벽을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점 강화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에서 교과 속에 머물지 말고, 아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미 맛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공 교과, 그러니까 저도 토목과 기계과 같이 공부할 때 교과서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나오는 영어를 싹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교과와 관계가 있는 걸 하는 건데, 그런 그 시스템처럼 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동료 학습 멘토링, 요거 그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 원본을 내려받으시면 요 인간 멘토 활동물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찾아가시면 되겠고, 교사 학생 멘토링, 선후배 멘토링.
네, 특히 사립학교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선후배 멘토링을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선후배 멘토링 업무 담당을 하고 싶어요. 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왜냐? 선생님이 말하면 요즘 애들은 잔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선배가 말하면 애들은 이게 멘토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들을 특히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치고 학교 안 나오고 자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선배를 이렇게 멘토링으로 엮어주면 이게 저는 이거 노성비라고 해요. 노성비. 조그만 노력으로 엄청난 큰 생활지도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학력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카페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가셔서 검토해 보시면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하도 올려놔가지고 그런 게 좀 단점이 하나 있어.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이미 다 써서 올려놨는데 너 책 내면 이 아저씨 맨날 하는 얘기만 하네 이럴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는 우선 돌봄의 자원을 해야 되는 이유. 요거는 1번. 요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저희 여동생 얘기예요. 아버님이 사업에서 부도가 나고 집안은 그 당시 그랬잖아. 아들만 남기고 딸들은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 둘째가 여상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거야. 에이씨, 나 공부 못해서 여상 온 줄 알았잖아. 아니던데 우리 학교는 다 못 살아. 애는 벌써 그때 또 본질 같은 걸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복지의 관점에서도 이게 좀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런 노력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운동부 애들이 축구부 천호 중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축구부 애들이 한 학기 2학년 수업을 하는데 3분의 2가 하반에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게 기초학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제가 수업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누구 도움 필요하겠어요? 운동부 코치인 거. 왜? 우리말보다 운동부 코치 말이 훨씬 더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운동부 코치한테 가가지고 그 애들 통해서 번호 따가지고 카톡 친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주의할 거. 자, 기초학력 수업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슨 강화? 두 글자? 약점의 보충이 아니라 무엇을 강화해야 된다? 강점의 강화.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축구 애들이 처음에는 오자마자 잘나고 그러고 이제 이러죠. 그럴 때 그런 거는 못 본 척하고 대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말 집요하게 코치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뭐뭐 해라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왜? 코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 너 영어 시간에 오늘 열심히 했다며? 영어 선생님, 송 선생님이 너 칭찬해 주대. 그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하고 뭐 매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주변에 그래서 여기 교육청의 학습 상담사도 도움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저는 하여간 무슨 애들의 도움되는 자원만 오면 제가 가. 그럼 어느 학습 상담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인크래프트의 달인, 맨날 마인크래프트하고 주무셨던 그 아이한테 학습 상담사가 왔대요.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직접 그분한테 가서 명함 드리고 예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학습지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거 학습지를 다 드렸어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분은 영어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가를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학습을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몇 점 올랐다? 평균 그때 말씀드렸는데 평균 40점이 올랐어요. 네, 이거는 이런 정말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카톡으로 소통하는 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저희 팀들은 카톡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계속 정보를 주고 한 1년 가까이를 학습 상담 선생님하고 네트워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녀석이 삶이 궁금해서 지난 겨울에 대학을 수소문을 해서 대학을 지금은 뭐 26이가 돼서 저기 사당동 어디서 만나가지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가 어떻게 지내냐 평생 이렇게 동반자 같은 단절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간철 소설은 스쿨폴리스도 마찬가지인데 스쿨폴리스는 또 우리가 왜 친하고 그 꾸러기들을 공부하는 꾸러기들에 대한 정보를 SPO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SPO들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청소년 동반자 요건 이렇게 별표해 주세요. 청소년 동반자 고등학교 1학년 아닌데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애도가 잘못되면 2년을 넘어가 버려요. 얘가 중2 때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슬픔 때문에 갖은 비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담배 피고 애들 불러다 집에서 술 먹고 거기서 담배 피고 그냥 베란다에서 던지고 그러니까 동네 소문난 꾸러기가 돼요. 그리고 뭐 학교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럴 때 그때 물론 제가 생활지도부장이기도 했지만 제 역량 가지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징계받을 때 사회봉사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직접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인사하고 부탁드렸어요. 이 아이 좀 잘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사회봉사 끝나고 나서 이제 애하고 상담을 쭉 하시더니 저 안에 다 링크 가시면 그 상담 내용이 있어요. 그때부터 청소년 동반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동반자가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동반자가 집으로 와서 애 저녁밥을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과정에서 애도의 슬픔을 스스로 이겨내서 이제 고3 때 직업반에 가가지고 기능사를 3개인가 땄어요. 배관기능사 뭐 해가지고 3개. 지금은 성인이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뭐 올리면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청소년 동반자 한번. 근데 일을 닥쳐서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미리 좀 알아두는 게. SPO도 그래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제가 생활지도방에 3군데 저 방이 있어요. 한 방에 1,500명씩 방이 3개인데 그 방에서 자꾸 SPO에 대한 성토가 있어요. 협조 안 한다고. 아니 뭘 해준 게 있어야 협조하지. 그래서 저는 SPO하고 교무실에 자리 만들어 놓고 우리 회식이 있으면 꼭 초대하고. 왜? 이게 기초학력 보충을 해주는 엄청난 그 자원들이더라고요. 네. 가족센터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건강가족지원센터. 여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족교육이죠. 근데 가족교육에서
어떤 학부모들이 가장 최우선 1순위가 될까요? 가족센터에서 어떤 가정? 예, 기초수급. 어려운 애들 또 기초수급이나 한부모 가족. 얘네들이 지금 우리 그 직업계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 바로 한부모 가족 많을 거고 재혼 가족 많을 거고, 그럴 때 이 가족 지원센터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와 네트워킹이 안 돼. 뭘 예산이 있어도 뭘 제대로 써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원을 재정 지원도 받고, 또 상담 인력 학교 안에 위클래스 선생님 한 분이죠 보통. 근데 그분이 애들 상담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저희 딸이 초등 상담교사인데 3년 차예요. 첫 해는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뻗더라고요. 뻗어서 저녁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상담교사 힘들어. 그런데 이 정맥 건강가족센터, 또 다문화센터, 다문화 이제 정도 있잖아요. 거기는 강사 풀이 많아. 내가 가서 자꾸 비벼야 돼.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비벼야 돼. 그러면 뭉태기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사도 명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학교 공립에서 학교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기관을 다 술래. SPO가 있는 경우, SPO가 어느 파출소에 근무하는 치안센터, 어느 센터에서 근무하는 데서 전화 걸어가지고 이번에 정부는 안 오겠어요. 이런 오지랖이야. 왜? 그래야 애들이 살아나죠. 그래야 애들이 내가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대. 거기서 기운을 얻어서 애들이 결국은 공부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갖도록 우리들은 옆에서 정말 풀무질 해주는 것일 뿐이요. 가족센터, 다문화센터, 여기는 지금 다문화센터에 부모님들 제가 10분 정도 특강을 가서 한 거예요. 저희가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분이 이제 태국, 중국, 일본 등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국 자녀분 중에 공부 얘기하는 엄마들은 딱 2나라야.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하고 중국. 여기 다문화니까 일본하고 중국이요. 다른 엄마들은 그런 고민 안 해. 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 엄마들은 공부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인터넷 중독의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그 가치관이 딱 획일화돼 있어. 그걸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중에 우리 반 애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애가 몇 명 있는지 아시는 분? 몇 명 있어요? 한 명? 걔는 혹시 그 센터장님하고 어떻게 연락을 좀? 이 지역아동센터가 수급자 차상위 아이들. 그래서 하반 애들 중에 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좀 애들이 컸기 때문에 좀 적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랑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자양고등학교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전에 가서, 인생이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제가 가서 우리 반 애들 데려가서 야,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할 사람 손 들어봐. 야, 좀 봉사를 해도 제대로 된 봉사를 하자.
특히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우리는 봉사활동을 어린이집 가서 한다.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한다. 근데 처음에 뚫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애들 데리고 애들 봉사활동 오면 봉사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다 간다 이거야. 귀찮다는 거지. 근데 제가 정중하게 명함 드리고, 저는 우리 애들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는 뭘 안 해서 문제가 아니야.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다 중요해. 그러니까 맨날 이게 지금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말이 맞지. 얘네들이 우체부가 될 게 아닌데 왜 우체국 가서 봉사활동해? 경찰이 되다가 아닌데 왜 경찰서 가서 총청소하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그런 학생들 데려가서 봉사활동을 시켰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천호중학교에서 복지사 선생님들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어떤 아동센터에 있는지.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지정자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례 회의를 하자. 그래서 저기 사례가 있을 거 하시면 지역아동센터, 또 보육원도 애들 환경 공부 안 돼. 보육원들이 더 기초학력반에 또 큰 주류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예 학교로 모셔서 같이 사례회를 1학년부 선생님들 좀 모시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올라온 애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의 특성 이렇게 해서 서로 그리고 학습지도 제가 만든 학습지 다 줘. 이왕에 하실 거 얘네들 점수가 올라가야 애들도 재미가 나니까. 그래서 부탁해서 협조한 사례 회의 항의에 그대로 나와 있고, 보육원은 저희가 갔어요. 제가 보육원 사무장이라고 하시나 그분하고 제가 찾아가서 명함 두고 길을 터서 우리 주변의 학교 선생님들 다 1학년 부장들 다 모시고 갈 테니 우리 사례 한번 하자. 그래서 가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쉽게 애들에게 공부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만든 모든 자료를 드리려고 사실은 간 건데 가서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 20몇 평 방 공간에 애들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숫자의 아이들이 그 방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은 그 선생님을 엄마라고 불러요. 내가 그 엄마한테 공부를 부탁하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 서로 아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안내를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는 게 제 직업이 그거야. 칭찬 배달부야. 그래서 엄마들도 지쳐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이들을 온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직접 기초학력 강사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오늘 훌륭한 자료, 이게 책으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판을 해도 될 만큼 좋은 자료인데 기초학력 1.0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남 끌어다 쓰기, 지역의 자원 끌어다 쓰기. 여기서 이제 요것도 꼭 한번 링크 클릭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교생을 제가
교생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한 달하고 가잖아요. 근데 수업이라고 한 2주 하고 가나. 실제로 수업의 맛을 못 보잖아요. 그 연구소 하는 사람도 그 준비하느라고 한 정신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생 끝나고 가려는 그 선생을 그냥 계속 와서 내 수업 하반 애들, 기초학년반 애들, 걔네들 수업 관찰하셔라.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반 애들하고 레포가 형성돼야 되니까 일주일에 무슨 요일날 몇 교시에 오죠. 그래서 한 학기 6월 말까지 기말고사 보기, 대학생들 기말고사 전까지 와서 제 수업을 하고 또 학습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서로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과는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 3,000명이 되는 그 방에다가 제가 수업 관찰하시고 애들 도와주실 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한 분은 미발령 임용고시 붙었는데 대전으로 발령을, 대전 지역만 나고 학교에서 발령이 안 나서 그분이 제 수업 와서 또 한 분 다른 시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반 애들 수업을 한 분은 예비교사, 또 동덕여대 교직과정 예비교사자, 거기도 공모해가지고 와서 애들 수업 가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진짜 되기 교생 실습이 이루어졌다. 왜? 직접 해봤잖아. 그리고 또 하반 애들이 이런 정도구나. 얘네들이 아까 선생님 알파벳 쓰시는 거 보는데 한 놈이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선생님 교과서 본문 수업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야. 저하고 이제 조금 친해졌어. 그때 왜? 그때 저 알파벳 GH까지밖에 몰라요. 알파벳을 A, B, C, D, E, F, G, H까지밖에 모르더라고. 그런 애들 데리고 우리가 하는 척한 거였죠. 그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남이 여기 내 수업에 와 있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대신에 내 수업 보는 대신에 교육기부, 교장 선생님 명의로 교육기부 인증서도 만들어서 지인 찍어 드리고, 아무 쓸모 없지만 드렸고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큰 자산이 이 학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 중에 전문가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애들 여학생들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 그분을 초빙해서 방과후 강사로 운영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산초에서는 지금 뭐 학부모와 뭐 한 편이 되자 이게 아니야. 이 학교는 모든 학부모가 4개의 지원단, 학생들을 지원하는 4개의 지원단인데 그 4개의 지원단 중에 반드시 한 군데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 애들 사서가 없어. 그냥 도서관에서 엄마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우리가 서희초 이럴 때 우리가 학부모님들을 그냥 괜히 무서워하거나 괜히 두려워하는데 미국에 갔다 온 어느 선생님이 단톡방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한 경우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가 미국 가서 무슨 남편 뭐 동반 휴직 가서 미국 가서 보니까 치과 의사인 여자 학부모가 방과 후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 그 다음날 학습지 푸는 거 학습지 복사해 주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왜? 어떻게든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좀 냉랭하죠? 이걸 빨리 왜? 이런 막강한 자원이다. 엄마 아빠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활동 영상 하나만 볼게요.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우리 반 애들 3명이에요. 얘네들이 태권도 4단이야, 4품. 4. 근데 얘네들이 요 맨 앞에 있는 애가 37명 중에 36등? 태권도를 제대로 하는 애들이 학교 기초학력 미달자입니다. 왜냐? 알고 보니 얘네들이 이미 사범이야. 방과후에 가서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부터 가르쳐가지고 밤 10시에 끝나요. 이미. 그러니까 꼴찌를 안 하기 어렵죠. 이미 그 관장님은 사범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니네들 봉사활동을 제가 어린이집하고 연결을 해줬어요. 저는 이 봉사활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건 아니다. 학교의 질이 떨어져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학년 말인데 그런 거야. 우리 이제 연말에 얘네들 잔치, 재롱잔치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애들 명목고등학교 오빠들이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있냐? 근데 제가 조직을 한 거예요. 우리 반에 태권도 사품 3명이 있으니까 야, 니네 가서 태권도 해라. 그래서 우리 어린 대강당 그 중랑구 문화 그 대강당에서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들 그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애들 그들 앞에서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학교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다. 면목고 형아들은 별걸 다 잘하는 이런 진로본 봉사활동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쭉. 저도 좀 근데 급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전문의 우리 반에 걔도 이제 얼굴이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부반장이 됐는데 부회장이 됐는데 얘가 잦은 비행을 아주 쏠쏠하게 하는 거야. 지각해 늦게 와 4교시에 나가서 땡땡이 치고 5교시에 담배 냄새 풀풀 나면서 학교 다시 들어와. 이런 잦은 비행을 한다. 제가 이게 좀 특이한데 그리고 아빠랑 면담을 했는데 엄마 아빠 면담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얘가 ADHD 전형적인 ADHD. 어린 1살 때 이미 뭐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팔면 쉥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얘가 기초학년 미달이 될 수밖에 없죠. 38명, 37명 중 32등인가 그 정도 합니다. 저하고 상담하고 교사의 역할 훌륭한 명의를 소개해 줄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명의를 소개해 줬어. 근데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는 그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두 분이 참 인물이 선하시던데 애가 ADHD인 걸 전혀 모르셨더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약물 치료에 들어갔어요. 웃기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걔는 종이 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뚜벅뚜벅 일어나서 옆에 반으로 가버려. 근데 교실에 가보니까 종이천대가 앉아있어. 필기를 하고 있어. 근데 걔랑 친구 좀 너무 지나가. 야,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죽는데 그 정도로 농담을 할 만큼 그렇게 변했고 그냥 단숨에 바로 기말고사한테 17등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김현수 원장님을 제 연구원님한테 소개해드렸어요. 교사상 저 학습부진의 달인 아니에요. 근데 스케줄이 맞질 않는데 그래서 지금 대타로 나왔는데 대타가 홈런 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괜찮나요? 네. 막 우겨서 그래서 전문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공부를 돌봐줘서
32등에서 17등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네. 자, 여기 제가 뭐 갖는 걸 두려워 말자 명함 100장에 15,000원이가밖에 안 돼요. 학교에다 해달라고 또 학교교육 평가 때 이렇게 얘기하면 마인드가 없으면 또 그냥 15,000원 제가 주고 그냥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기브앤테이크라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가서 거꾸로 학부모들 연수도 제가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라는가 전책에서 이 학력평가 이 대목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기초학력으로 치환을 해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기초학력 해야 되느냐? 기초학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삶의 질, 그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교장은 같이 파란색 부분 같이 읽는 거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훌륭한 교장 시작. 유능한 교장은 학력평가를 학교의 중심에 두는 것을 경계한다. 학업 성취도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순간 학력평가에 변화가 생기면 학교의 중심이 통째로 열리게 된다. 모든 결정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결국 기초학력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것이 오늘 이 강의의 핵심. 결국은 이 돌봄의 체계를 최대한 확보해서 아이들의 무엇을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키워. 그 자존감이 뭐가 세? 전의력이 어마어마하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내년도에 선생님들께서 올해 실천하신 거에다가 이걸 살짝 소스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얹어서 내년에 실천하시면, 특히 또 사립 선생님들 많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변화의 씨앗은 본 것 같아요. 내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 질문은 참 제가 제안을 하나. 아까 수학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기존에 52명 단톡방을 이제는 하위로 과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내년에 1학년 학생들 그 교과서가 새로 들어옵니다. 근데 AI 그거를 더 그거보다도 뭐가 있냐면 당장의 학습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 과목이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과목별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유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혼자 만드는 것보다 10몇 명이 만들면 훨씬 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지금 이제 들으시면 느끼겠지만